과거에는 반의 반토막도 났어요. 앞으로 30% 이상 되는 조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수차례 나타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매수 타이밍일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고 뚫기 전까지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건 사실 쌍방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변동성을 되게 안 좋은 걸로만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동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익도 나는 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큰 어떤 변화들 앞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었지만 비트코인 낙폭이 10% 이상 되는 조정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 이어지겠죠? 맞습니다. 10% 정도만이고 과거에는 반의 반토막도 났어요. 원래는 선물 시장이라는 건 현물 시장이 먼저 단단해지고 여기에 대한 해칭으로 선물 시장이 먼저 생겨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건 선물 시장이 먼저 생겨가지고 그동안은 선물이 막 현물 시장을 막 흔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웹도덕 현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심하게 흔들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물 시장에 블랙록이나 이제 JP모가 같은 큰 형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골목대장들이 이걸 막 흔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30% 이상 되는 조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수차례 나타날 수 있어요. 결국 알다시피 주식시장을 봐도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꼬꾸러졌다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우상향하는 건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아마 각오를 하고 감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맞습니다. 장기 투자 이렇게 한 5% 떨어졌다고 이렇게 막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럴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정도는 건강한 조정이고 늘 발생하는 아주 흔한 일이다라는 거를 아마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그냥 체감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좀 지지부진하니까 또 사람들이 아이 거 봐라 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발을 치더니 또 이렇게 되지 않느냐 다 이런 반응들이 있다가 이제는 다시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역시 비트코인이다. 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제 반감기를 기점으로 공급은 더 긴축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ETF를 중심으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 큰 대세 상승장에 대한 흐름들 온다고 보시는 거겠죠, 대표님?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ETF거든요.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ETF라고 봐야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은 4월 말에 반으로 꺾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반감기가 올 확률은 99.9999999%잖아요.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상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야? 이랬는데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비트코인에 대한 ETF에 대한 선반영이 벌써 된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선반영이란 게 승인에 대한 선반영이었거든요. 자금 유입에 대한 선반영이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건 ETF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제 승인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뭘 기다려야 되나? 반감기 기다려야 되나? 그게 아니고 지금 아직도 이 시장을 흔들고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우리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게 바로 그 ETF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나이 드신 분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부의 50% 이상을 베이비 부머가 갖고 있어요. 베이비 부머 그 위에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전쟁 세대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부가 62%입니다. 그런데 62%의 그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우리처럼 업비트 들어가서 막 누르고 이런 거 안 하죠. 그리고 그분들은 부를 우리처럼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주식거래소 쓰고 있는데 저기 경쟁 거래소에서 수수료 낮춰준다고 옮기고 이런 거 안 해요.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또 몇 프로 더 내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냐 이거죠. 안 사죠. 비트코인으로 대박 친다고 그러면 그래 사.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뭐 60대 40 뭐 이렇게 해서 채권도 담고 주식도 담고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요즘 채권 사서 다 망하잖아요. 은행도 망하고 고금리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전 같으면 이제 재정 상담가랑 얘기할 때
어떤 스타일로 좀 해볼까요, 회장님? 딱 이러면 회장님이 나는 좀 안전하게 하지. 이러면 이제 채권만 좀 많이 하고 주식 조금. 나는 한 방 노리는 사람이야. 좀 공격적으로 좀 해봐. 이러면 또 뭔가 좀 공격적인지 보통 그 재정상담가들이 공격적인 거 원해요. 그러면 이제 해외 주식을 많이 권해요. 네. 나스닥 주식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그런데 해외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안정성이 더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레리 핑크가 이거 날려주는 비트코인이 100배 더 좋은 선택인 거죠. 그렇다면 이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물론 뭐 해외 주식에다 막 20% 30% 담는 건 아니거든요. 많아봐야 10% 담는데 그러면 그거 대신 밀어버리고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기는 거고 그걸 이제 그 회장님이 고르는 게 아니고 재정 상담가들이 권하는 거죠. 회장님 요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옵션 A, B, C. 그리고 B 이렇게 고르면 그냥 바로 해주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블랙록의 영업사원들이 그 재정 상담가들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알아야지 가서 영업을 하는데 몰라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봐야 되는데 회장님들이 아직 안 봤다 이거죠. 네. 보좌관들이 박 작가 그 젊은 친구가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회장님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갖다 들이밀면 박 작가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맞네 이러면서 그래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 아크인베스트가 지난주에 CNBC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그 재정 상담가들이 준비되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대충 알아가지고 얘기했다가는 완전히 그 망신당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박 작가님 급은 안 돼도 박 작가님의 구독자 급은 돼야지. 박 작가님 구독자들은 그래도 좀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있으십니다. 네. 그 정도 수준에는 맞춰줘야지 회장님하고 얘기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아직까지 ETF에 몰린 자금이 트레이더들의 자금 그리고 또 그 미리 줄 서 있던 자금들이 있어요. ETF 나오면 할게요 하고 미리 이제 얘기가 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베이비 부모의 자금 그리고 그 연금 자금 연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ABC 패키지를 고르는데 그 공격형 패키지를 고르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보험 상품을 고르면 보험 이 에이전트가 와서 또 물어봐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그러면 안전하게 저 인덱스 펀드 해요. 그러면 이제 S&P 500에 넣는 거고. 저는 이렇게 좀 섞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에서 뉴스 나왔잖아요. 피델리티. 캐나다에서 올인원 ETF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시키기로 했거든요. 네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수적 패키지는 1%, 공격형 패키지는 3%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시범적으로 캐나다에서 했으니까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게 이제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느낌이 확 드는데 뭐 어떻게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박 작가님 방송이니까 지금 불러주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정확한 말씀이시고 사실은 이게 제가 부연 설명을 더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은 ETF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투시아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효과들을 갖다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자금들이 유입이 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어떤 과장이 섞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 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법칙들을 적용을 해봐도 이건 너무나 정확하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향후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수요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격차가 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그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시작이니까 우리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당장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확한 이 포트폴리오의 개념들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비중들이 늘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선동하네 이럴까봐 제가 수위 조절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박 작가님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좀 열을 올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박 작가님 구독자분들은 좀 이렇게 수위를 좀 낮춰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갑자기 오르니까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서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드머니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좀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가장 효율적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봤을 때 비트코인을 언제까지 매집을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 사도 되나요? 이런 말 하면 이제 당연히 사도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이 살 때입니다. 이런 말을 가끔씩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작년 뭐 이제 제일 좋은 타이밍은 작년 초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 분위기가 위축돼 있었으니까 그때 용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웠고 그런데 작년 중반쯤에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지금은 용단을 내려야 될 때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확신이 선다. 그러면 행동이 뒤따라고 책임은 질 수 없지만 기회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고 또 어쩌면 몇 달 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언제까지 매수 타이밍일까? 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고 뚫기 전까지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이제. 네. 작년에는 제가 굉장히 세게 크게 말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 목소리가 살짝 이제 부드러워졌고 비트코인 뭐 6만 달러 넘어가면 이제 지금 살 타이밍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약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그때까지는 살 타이밍인데 그럼 뭐 아무 때나 물론 이제 아무 때나 사도 좋지만 가능하면 좀 쌀 때 사자. 떨어질 때 사자. 조정 왔을 때 사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막 어마어마한 상승장에서도 20% 하락은 기본이잖아요. 중간중간에. 너무 과하게 오르다 보면 그 정도 조정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제 포모에 샀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떨어지면 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타이밍을 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잡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한 20% 고점 대비 빠지면 그때는 용단을 내리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걸 정확하게 최적화시키자면 박 작가님이 이제 영상마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지지선이 여기다. 저항선이 여기다. 그러면 지지선에 사야 되는 겁니다. 지지선. 박 작가님 영상 보고 있다가 여기 지지선이다 그러면 오면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보고서에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변동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뭐 제도권 자산으로서 되더라도 크고 작은 변동성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센터장님께서 비트코인 변동성은 다룰 줄 알면 혜택이 된다. 이렇게 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현명하게 다루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건 사실 쌍방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상 그 대화에서는 변동성을 되게 안 좋은 걸로만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예, 양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변동성인 거고, 네네. 변동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익도 나는 거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불이나 칼이나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도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되게 유용하기도 하고 테러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변동성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법을 습득하면 우리에게 되게 유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했던 거고요. 네.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그 부를 축적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을 하면은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100이다 그러면은 한 일부만 늘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어떤 그 높은 변동성에 나의 전체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자산인데, 맞습니다. 예,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인조이하면서 네. 나의 어떤 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거고, 그럼 적절한 그 배분율이 뭐냐? 그 투자자들의 각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많은 변동성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코비 리서치에서는 그때 리포트에서 이제 그 mean variance optimization 모델이라고 자산운용사들이 사용하는 어떤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통해서 코스피, S&P 그다음에 국내 채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 포트폴리오 그런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투자자가
도대체 몇 퍼센트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면은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느냐, 네. 그거를 추정을 해봤고, 네. 그게 이제 위험 회피성인 투자자인 경우에는 5%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5%. 네네.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접근 방식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변동성이 사실 전체적인 임팩트는 작은 거니까 네. 이런 스타디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프로 이제 현금 포트폴리오인데 5%만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고 또 한 사람은 100% S&P에다가 편입을 해서 최소 4년간 네. 보유를 했을 경우에 과거 10년 동안 네. 그러면 누가 더 수익률이 좋았고 또 그 리스크는 적었는지 그거를 측정을 해보니까 네. 5% 비트코인을 편입한 게 더 월등하다고 나왔어요. 수익률 면에서도 와. 그렇고 변동성 면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변동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자산 배분만 하면은 이게 우리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변동성이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 연도 우리가 자꾸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 예.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장기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게 5%만으로도 이 정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비트코인을 적어도 조금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예. 이렇게 막 자꾸 비트코인 싫다 이런 것보다는 예. 보수적인 투자자더라도 예. 5에서 10%만 가지고 있어도 네. 그냥 미국 주식 S&P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네.